요즘 시대를 보면 좋은 사람은 많고 합리적인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시대 같아요. 이순재 선생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더 상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셨어요.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이순재 선생님이 2025년 11월 25일 타계하셨습니다. 기나긴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참 특별한 분이시죠. 단순한 배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934년에 태어나셔서 90세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노년층에게 이순재 선생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던 배우죠. 그분은 1954년부터 56년 연극으로 데뷔하셨으니까 거의 70년을 넘게 활동을 하셨던 건데, 70대 어르신분들에게도 이순재 선생님은 그때부터도 계속 배우이자 연예인이었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거리가 많이 느껴져야 되는데 30-40 대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것이 하이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 하이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트콤 작품이잖아요. 좀 시대를 관통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단순히 웃긴 걸로만을 넘어서 그 시절을 추억했을 때 기억나는 작품이고 그때에도 굉장한 원로 배우로 모두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동순재라는 사실은 스스로 되게 원치 않고 충분히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을 유쾌하게 촬영하셨고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왔던 건 꽃보다 할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꽃보다 할배를 어렸을 때 보면서 이순재 선생님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게 어디 가는 비행기였어요. 굉장히 긴 밤을 거의 밤을 새서 플래시를 켜어 놓으시고 밤새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때 진짜 말로 형용하지 못할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예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분은 자기의 일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시구나. 아, 이게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내가 잘한다는 확신이 들면 조금 놓잖아요. 이 모습이 풀리잖아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은 끝까지 정말 80, 90까지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런 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동과 비슷한 결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명언을 남기셨어요. 보통 배우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나 좀 문제되는 것에 있어서 잘 발언을 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발언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처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예인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쓴소리를 은근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버닝썬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해피투게더에서도 그렇고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세를 잘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스스로 자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고 미투 사건이 있을 때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모두 다 이 분야를 떠나야 하고 피해자들은 다시 연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위키 보니까 2018년 4월 20일에 뭐 질문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아이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것을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미투가 뭐냐?"라고 물어보자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말을 알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너희 때는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바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공인적 성격에서는 바른 말을 할수록 나중에 걸렸을 때 더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이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시선 속에서는. 근데 이순재 선생님은 정말 꿋꿋하게 바른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바른 말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그 매니저 관련된 문제였지만 그 사건도 이순재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속사와 매니저라는 직종의 유구한 악습이었죠. 그것이 잘 해결돼야 됐었고, 이순재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2차 가해를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 내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하나 있는 이슈마저도 굉장히 어른답게 넘어갔습니다. 또 이순재 선생님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많이 돌던 자료 중에 하나가 김영철 선생님이 이순재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반성했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좀만 수틀려도 상을 얻고 수염을 던지고 이랬던 때에 어떤 촬영장을 가도 자기가 가장 먼저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 촬영을 10시에 시작해서 촬영을 쫙 하다가 어떤 차를 봤는데 그 차가 계속 있어 가지고 '누가 기다리고 있지?' 하고 보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자기 촬영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3 시였으니까 5 시간을 이순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철 배우가 선생님 먼저 찍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야. 자네 먼저 찍어."라고 하면서 "난 괜찮아."라고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김영철 배우가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저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바라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중들이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예인에게 확고한 윤리적 잣대를 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사회적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어야 할 사회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내가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스스로를 조심하려는 게 잘못됐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마음가짐이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고 사회적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면 그러면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고 또 내가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감당하기 쉽지는 않지만 언젠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른의 무게이죠. 이순재 선생님은 작년에 연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KBS 연기 대상을 받으셨고 최고령 수상이셨어요. 1970년 TBC 연기대상 대상 이후로 TV 연기대상 대상은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때의 수상 소감도 너무 찡했어요. 정말 노인의 얼굴로 올라오셔서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천대학교에서 자기가 석좌 교수로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하나 작품을 정해서 기말에 발표하는데 드라마 촬영에 6개월이 걸리니 시간이 안 됐다.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더니 "걱정 마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학생들을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이순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늘 감사가 있어요. 겸손과 감사. 어떠한 특정 사회적 위치에 정말 정점을 찍은 사람인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순재 선생님도 그 연기자로서의 포부와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무엇이냐 면 내가 가진 모든 인기와 부와 명예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것이 온 주체에게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할 때 그게 사람으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은 그 미덕을 90 세가 되셨을 때까지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세대 갈등이 많다고 해요. 뭐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막 20-30 대들 보고는 이대남이라고 욕하고 40 대에게는 영포티라고 욕하고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꼰대, 뭐 틀딱 이렇게 욕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혐오적인 멸칭이 참 별로인 게 20대 중에도 별로인 사람이 있고 30대 중에도 별로인 사람이 있고 40대 중에도 별로인 사람이 있고 50 대도 마찬가지고 60-70대 이상 어르신 중에도 진상 부리고 그런 못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냥 노인과 어르신은 다르잖아요. 모든 나이도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 예의 없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요즘 세대는 안 돼.' 이렇게 욕을 하고, 이 어린 세대는 위에 나쁜 노인들을 보면서 '아 역시 꼰대들은 안 돼. 틀딱이라고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20 대와 40 대가 서로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러한 서로를 세대적으로 혐오하는 이런 세태 자체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40대 중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고, 50 대도 마찬가지, 60 대도 마찬가지, 뭐 70, 80대 다 마찬가지예요. 20대 중에도 이상한 친구들이 있고요. 와, 내가 20대 때 10대 때보다 훨씬 똑똑하게 생각을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좋은 걸 바라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곳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이 싫어져요.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세대마저도 싫어지고,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고 허무적으로 바뀌게 되고 니힐리즘으로 빠지는 거죠. '다 쓰잘데기 없다. 그냥 죽어야겠다.' 극단적 냉소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 냉소를 어떻게 끝낼 수가 있느냐? 무엇이 좀 이것에 대한 위로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뭐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겠지만,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 허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허무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볼 때예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존경심이 드는 그러한 사람. 전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 요즘 시대를 보면 좋은 사람은 많고 합리적인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시대 같아요. 어른이 없는 시대. 그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해피투게더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버닝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랑 친구 선생은 이 일하면서 빌딩 하나 없다. 근데 요즘 연예인들은 부와 명예를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누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꼰대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돈만 벌면 괜찮다, 돈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는 더 '아이 약간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요새 많이 깨닫거든요. 돈은 살면서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돈의 액수가 나의 삶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좋은 사람은 많고 합리적인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시대의 롤 모델을 생각을 했을 때 스티브 잡스도 인간관계로 봤을 땐 진짜 개판이고, 일론 머스크도 '인간으로 봤을 땐 닮아가야 할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도 인간적 평이 좋진 않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진취적인 생각과 개척자 정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소를 닮아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흠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삶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그 사람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아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순재 선생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더 상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디에 나오셔도, 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냥 언론과의 인터뷰나 어디에서도 정말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역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영감과 귀감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습니다. 바이.